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만에요. 취임 13일 만에 휴가를 떠났는데 이두화 의원님.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연차 휴가를 대통령이. 이 부분이 되게 상징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휴가를 쓰신다고 하면 주로 뭐 여름 휴가 쓰실 때 뭐 여름 휴가를 쓴다 그래서 수석 비서관이나 뭐 행정부에서 좀 쉴 수 있게 배려해 주신다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연차 휴가를 쓰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아마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연차 휴가를 최대한 뭐 20일 이상 1년에 얼마 이상을 하고 또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자 이런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마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도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다음에 스케줄도 일정 부분 그 경우에 문제가 없는 선상에서 사후 공개를 하고 이랬던 게 그 전에 이제 뭐 저희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좀 비정상화됐던 모습을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전국 구상을 위해서든 뭐든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고 쉬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휴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제일 좋은 게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취임하기 직전의 기간. 그 기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이 없으셨으니까 좀 쉬실 때도 됐고 이렇게 이런 연차 휴가도 정식으로 쓰고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 자택으로 이동했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 사진이 그래도 좀 쉬어야 되는데 거기 찾아온 주민들하고 일일이 또 사진을 찍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경호실장이 직접 찍어주고 있어요. 그 경호실장이 갑자기 이제 사진 찍는 역할. 근데 원래 주호영 실장이 예전부터 저런 것도 잘 하셨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모셨을 때는 같이 모내기하고 뭐 같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도 찍혔는데 저날도 원래는 이제 경호실에서는 대통령이 오늘은 밖에 못 나오신다. 그리고 안에서 오늘 하루 휴가기 때문에 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밖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소리를 또 그렇게 지르셨다네요. 대통령님 우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때 몇 번 소리를 듣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모이셨는데 그분들하고 일일이 다 사진 찍고 뭐 어린 아이들하고 키높이 맞춰주고 그러느라고 거의 한 20분 넘게 사진 찍는 데만 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사진 다 찍은 다음에 국민들 한풀이 해주시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나와달라고 하니까 직접 또 나와주는 대통령도 굉장히 신선한 풍경입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모습인 거죠.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님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들이 연출된 것 같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양산으로 내려가서 자택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향 주민들이 환대했기 때문에 그때 한 20여 분 기간 동안 충분한 사진을 찍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온 시민들이 요청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한 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안타까움을 가졌던 부분들을 좀 반대급부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한 명 떠오르는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지에서도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곳에서 긴급 NSC를 소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미사일을 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대통령은 갈 수 없이 청와대만 있어야 되지만 경남 양산 자택이 있으면서도 청와대 긴급 NSC 소집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와 같이 본인 스스로의 쉼을 좀 어느 정도 가지면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꾸려가겠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초반에 긍정적인 행보로 보여집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저 풍산개 마루였나요? 굉장히 아끼는 반려견이었는데 강아지가 개가 저런 모습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아무튼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모습이 저 마루는 그나마 키우던 개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강아지도 좋아하시고 고양이도 좋아하셔서 유명했는데 저걸 유기견 센터 후보 과정에서 이번에 청와대로 입양이 됐죠. 유기견 센터 갔을 때 처음 보는 개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품에 안겨서 저 자세로 눕는 바람에 이제 네티즌들이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문 대통령 품이 마약 방석이다. 애들이 누우면 저렇게 취해서 일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동물과의 교감이 좋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저기 이제 기본적인 품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고 예. 문 대통령이 양산 자택이나 저런 식의 단독주택 같은 것들을 고집했던 이유도 그렇게 이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과 함께 갇히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내일이요. 오늘 휴가를 쓴 이유가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이 일정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에는 그 노무현이라는 친구이자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 그리고 오늘날 문재인이 운명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된 것도 2012년에 이어 2017년에 두 번에 도전하게 된 것도 아마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석자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요. 아마 봉하마을 입구에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그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린 걸 보면 예. 아마도 내일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본인이 왜 557만 표 차로 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에 가장 많은 득표차로 승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다짐을 하면서 예. 현재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내일 역대 최대 규모의 인파가 아마 김해 봉하마을로 모일 것 같다는 그 전언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잠깐 보면 그 뒤에 산사가 하나 있나 봐요. 통방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사복 차림으로 산책을 갔다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탈한 모습이고 아마 저 셔츠가 어저께 나와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왔던 시민들과 함께 입었던 셔츠인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한 모습인 것 같죠.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꼭 전직 대통령이 평온한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렇게 좀 하루 정도는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계속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그 주영훈 경호실장이 굉장히 좀 경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종종 왕왕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모습들, 특히나 알 수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 경호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말 막연하게 편하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한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격이 없이 스스럼 있게 대해주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또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처럼 경호하기 어려운 대통령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을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이 휴가를 두고 양 변호사 인터넷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사실 직장인들이 연차 휴가 쓰려면 굉장히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 저도 회사 생활할 때 부장께서 야 들어가려면 들어가 해놓고 본인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하 직원들이 먼저 들어갑니까? 휴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하나의 움직임 같은 게 하나의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대통령부터 저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주변의 고위 공직자분들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저거 퍼져나가는 그런 것도 되고요. 아까 이제 이두하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개되고 투명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휴가도 당당하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내 일을 충분히 한다면 못 쉬는 게 더 이상한 건데 우리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건 안 하건 그냥 놀더라도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로도 많이 지적들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또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이 또 겹쳐져 있는 그런 특수성도 고려해야겠죠. 원래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오르면요. 쉬어도 잘 쉰다 그러고 꼭 필요하다 그러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쉬고 열심히 일해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 어디 저 휴가도 안 가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의 휴가는 어쩌면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부터 그 집 취임 이후 열흘간을 그 잠깐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있을 내각 인사라든가 숨고르게 들어간 것일 텐데 아마도 말 많은 호사가들이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려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을 한번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의원님 벌써
네. 지지율이 81%가 넘는데 취임 초라고 해서 높겠지 하지만은 전직 대통령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저희 지지율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첫째 굉장히 주가 아주 높았더라고요.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고요. 예. 이게 다 아마 국민들이 변화나 개혁을 요구하는 그 시대 정신이 반영돼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는 건 그런 변화, 교체 이런 열망 때문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 지지율을 보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예외적이네요. 그렇지만 다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희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초심을 잃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퇴임할 때도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채 퇴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아니 단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지지율이 무려 92%였거든요. 퇴임할 때는 굉장히 낮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취임 하고 나서의 일주일, 열흘 그리고 나서 100일간의 지지율이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렇게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80% 지지율은 아마 그동안 소통 행보 그리고 파격적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신선한 인사에 대한 그 좋은 점수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예.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 과제를 차분하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데서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이 문제와 함께 잘 풀어나간다면 연착륙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그런 와중 휴가 중인 와중에서도 청와대에서요. 4대강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 홍준표 당시 전 후보와 굉장히 예. 날카롭게 여기 언론을 언쟁을 붙였던 게 4대강 관련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강 관련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부산 쪽이시고 영남 쪽에 4대강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문 대통령이 현재 4대강에 관해서 과거에 MB 정권 때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보다 앞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필요한 현재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바닥에 있는 것들이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곧 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여름철마다 우리가 녹차 라떼라는 그런 국민들의 비아냥 섞인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금 식수의 오염 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이라도 보를 열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실제로 보를 열고 물에 대한 수질 상관관 관계를 먼저 밝히고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보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혹시 국책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예. 절차적인 문제점을 뒤로 돌아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명박 당시 이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정치적 시비로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성명서 같은 예. 것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시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을 개선을 해보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찾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비리가 발견이 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 조사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집을 보게 되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상을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규정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좀 유명했던 사자방이라고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세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국정 수행을 위한 보고서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주기로 이제 개혁에 방점을 찍겠다. 그중에 100일 이내, 취임 100일 이내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들 중에 이 4대강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4대강이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님 얘기처럼 이러한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보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여기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상시 개방 등으로 인해서 보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여기에 그치지 않게 되고 드러났던 문제들이 제기가 된다라면 결국 이건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 정권을 향한 이 나름대로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만들었던 또 정권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또 사람들, 국민들의 세간의 시선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뭐 조언을 한다면 검찰 개혁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실 자기 자리 찾기를 제대로 해나가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지휘한 것들을 근절하는 게 중요하고 신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인적 청산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국회에 협조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이런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처럼 역할 분담해야 되듯이 제가 볼 때는 정책감사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예. 관계부처를 통해서 하더라도 정치적 시비가 있는 문제는 그 주체를 국회로 세워서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위원회라든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게 역대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 실제 4대강의 그 오염 문제라든가 녹조 라떼 같은 이런 현상,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현안의 해결 과제들은 청와대에 나가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문제,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가 민감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는 국회가 그것에 해당 주체가 되면 시비거리를 좀 차단해 나갈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정도 폭발성을 지닌 문제여서 좀 귀추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